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 연관되어서 진로 활동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열심히 하고 나서 진로쌤이 영혼을 갈아 넣어 작성한 학생부 진로 예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에 좀 열심히 참여하며 이러한 결과물로 선생님이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수요일에 선생님들의 성장시간 티타임을 활짝 오픈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단톡방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달드렸더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여기가 9층이거든요. 지하 2층으로 갑니다. 지하 2층에 여기 지금 이 공간, 저희가 촬영하는 공간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곳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열렬한, 우리 TT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고요. 이 사랑을 더욱더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이전하면서 더욱더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팀메이트를 만나봐야겠죠. 박유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TT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백고 진로 전담 교사 박유진이고요. 진로 11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어떤 내용으로 조금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로 11기로서 이제 4년차 진로 전담 교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전담 교사의 매뉴얼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저의 경험담을 담은 그런 진로 수업, 진로 업무, 그 다음에 어떤 진로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정체성에 관해서 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막 2024년 어떻게 좀 수업을 계획할까, 어떻게 하면 1년을 좀 계획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박유진 선생님의 내용을 공유받으시면서 저렇게도 수업을 또 진행하시는구나, 나는 한번 어떻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볼까 라는 것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저의 강연 주제는 나만의 진로 전담 교사 매뉴얼이라고 쓰고 사실은 부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4년차 진로 전담 교사의 자충울돌 학교 적응기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년 초 준비로 바쁜데 저희 동교과 협의하는 마음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가볍게 티타임 즐기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로 전담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만의 진로 수업 팁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진로 수업 브랜딩, 첫 만남 2차 시수업의 OT, 그 다음에 제가 4년차 진로 전담 교사로서의 진로 수업 했던 사례들을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수업 브랜딩입니다. 제가 이 수업 브랜딩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에서 착용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자신을 브랜드화하여서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다 하면 대중들이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듯이 수업 브랜딩은 그 학교의 땡땡 학교의 진로 수업하면은 수업 브랜딩이 되어 있는 어느 선생님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필사기의 진로 수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수업 브랜딩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처음 진행하는 나 브랜딩이라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지 한백고 진로쌤 하면 나 브랜딩 쌤이라고 이렇게 수업 브랜딩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브랜딩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수업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교재가 있어서 진로도 물론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와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로 교과서가 너무 현실과 조금 괴리된 면이 있고 또 저는 진로 교육 자체가 어떤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의 어떤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로 교과서는 좀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데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 교과서도 활용을 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하는 도서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저만의 진로 수업 교재를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지를 만들거나 혹은 또 이런 점들이 조금 어렵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진로 교육 어떤 워크북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브랜딩의 방법으로는 항상 제가 해마다 제 수업에 대한 네이밍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수업이 브랜드화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더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의 명칭이 찐 진로생과 함께하는 전지적 진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제가 찐 진로생과 함께하는 태어난 김에 진로 일주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진로 수업 교재를 구성을 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 진로 교육에서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강나루,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항승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 저희가 이제 진로 교육 네트워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있는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 수업 강나루 진로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꿈쌤 진로 수업 나눔방 항승배 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정보 사이트이죠. 그래서 진로 심리 검사, 직업 및 학과, 그 다음에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넷, 워크넷, 어디가, 메이저맵, 뭐 요런 사이트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체험처 같은 경우에는 꿈길, 그 다음에 각 시도의 진로 정보방, 요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진로 전담 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고민거리들을 좀 공유하면서 또 팁을 얻는 그런 식으로 조금 수업 브랜딩을 위한 작업들, 재료들을, 자료들을 좀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1기로서 2년은 중학교에 근무했고 1년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근무할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카페가 방금 말씀드렸던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 수업이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있는 카페인데 이제 운영자는 강나루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제가 발령받았을 때 그 2년이 코로나였는데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이트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때는 거의 여기에 올라오는 수업 안대로 거의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수업 안을 보면은 강나루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각 수업 안마다 활동지,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PPT 자료, 그 다음 PPT 자료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까지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각 수업 안마다 이런 포맷으로 다 올려두어서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다운받아서 실제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이제 저의 바이블처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이지만 이제 중학교 수업을 할 때에 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진로 수업의 어떤 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꿈쌤 진로 수업 나눔방입니다. 이제 저희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항승배 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진로 상담, 진로 수업, 진로 상담, 진로 업무 이 세 카테고리를 정말 다양하게 진로 교육과 관련된 주제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필요한 자료,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키워드로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요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전담 교사 정보 공유방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가입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1번, 2번 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로 전담 교사 정보 공유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자료들을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실시간, 예를 들어 저희가 새학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다 하면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게 첫 수업 자료, 그 다음에 뭐 자기 이해 자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승비 부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과 바이블은 기본적으로 교실에 다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도서들,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만의 진로 수업 팁으로 두 번째는 첫 만남 1차 시수업 OT를 확실하게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교과 수업 외에 진로 수업을 조금 노는 수업인가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첫 만남 1차 시수업에서 그런 생각들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이 진로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지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로쌤은 진로 전문가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수업에서 OT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1차 시 OT 수업으로 이제 작성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2024 진로 수업 길잡이라고 하고, 저 요즘 유행하는 용어처럼 I'm 진로 디자이너 라고 저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친근하게 저와는 다른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간단하게 좀 안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활동에서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진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의 단계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저의 수업 운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수업 브랜드를 해서 수업 교재를 재구성해서 활동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진로 검사지, 그다음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의 자료들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외에 온라인으로 우리 티타임에 은동현 선생님이 공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 네이버에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드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여기 티타임의 은동현 선생님이 꿈센 진로 나눔 방에서 방법을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진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업 네이밍은 올해 태어난 김에 진로 입주라고 해서 조금 학생들의 관심을 좀 유발하고요. 그 다음 1년 동안 진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 연관되어서 진로 활동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좀 활용 정점의 느낌으로 진로쌤이 영혼을 갈아 넣어 작성한 학생부 진로 예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에 좀 열심히 참여하면 이러한 결과물로 선생님이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진로 수업에 조금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로 수업에 대한 다짐, 또 각자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이면서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여기에 진로 수업 OT에서 이제 추가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입 전형의 이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전형의 이해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진로 선생님은 진로 전문가이구나 라는 것을 1차 시 OT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진로 수업 T는 제가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진로 수업을 했던 사례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쌤은 퍼실리테이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의미가 촉진자라는 뜻이거든요. 촉진자, 지원자. 그래서 이 진로 수업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로 전담 교사는 퍼실리테이터, 촉진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진로 수업도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015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영역이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로 수업 운영 계획도 이런 교과서의 4단원 영역과 연결시켜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첫 번째가 자아 이해 및 사회적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나 브랜딩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진로 표준화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체험의 날 활동까지. 그 다음에 보통 진로 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 3월 달에 하는 학교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자아 이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진로 표준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로 체험의 날 활동부터는 제가 이제 고교 학점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와 연관되어서 학업 설계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좀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과 전공에 탐색하는 활동, 개인 활동, 활동 묶어서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라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이 사실은 진로 탐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나 브랜딩 활동, 학업 설계서 발표회,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 이런 활동들이 다 축적이 되어서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관심 진로와 연결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00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 영역이 3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로와 나의 이해, 그다음에 2015에서 일과 직업 세계 이해와 직업 진로 탐색이 합쳐져서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그다음에 진로 설계와 실천 이런 3개의 영역으로 이제 바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진로 수업은 크게 4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학기에 2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브랜딩 프로젝트, 그다음에 학업 설계서, 진로생과 함께하는 학업 설계서, 그다음에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 진로 탐구 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 브랜딩 수업은 나 브랜딩 프로젝트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 또는 계열에 대해서 관심을 탐색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의 관심 분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4개의 유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광고문, 나 제품 설명서, 나 자화상, 진로 마니또 이 4개의 영역을 계열에 맞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추천 계열에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진로의 계열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런 활동들을 수업해보면서 어떤 성찰을 했냐면 이제 1학기 초반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 자신의 어떤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특히 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직 정립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은 이 활동에서 좀 실제 수업에 좀 따라오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해서 어떻게 조금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할까 그런 것들을 올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나 브랜딩에서 나 광고문 제가 이렇게 기본 양식지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나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의 특히 인기학과가 미디어 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부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이 친구는 경찰을 꿈꾸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진로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문을 만든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방송에 대한 어떤 꿈을 이 영상에 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어떤 활동의 결과물은 약간의 차이있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나 사용 설명서인데 요거는 이제 공학 계열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제가 기본 양식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며 이렇게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수학이라는 AI 프로그램을 본인이 이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목이 모두의 언어라는 AI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뭐 해서 자기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지 자기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의지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나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미술 계열, 디자인 계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통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본인의 재능이 또 미술 쪽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자화상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마틴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인문 쪽의 심리 쪽의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양식인데 그래서 학급의 친구 중에서 자신이 관찰할 대상 마니또 친구를 정해서 그 마니또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미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마니또를 소개하는 그런 양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는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표하고요. 나브랜딩이라는 이제 수업의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진로 체험의 날과 연계지어서 학업 설계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교과 선택이 선택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계열의 전공을 구체화하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우리 학교의 교육가정부와 협업해서 학업 설계서도 제작을 하고요. 특히 진로 체험의 날에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로 심리 검사를 중간고사 이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나브랜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까지 해서 이런 3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업 설계서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했던 것 중에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진로에 대한 아직 관심이 미결정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학업 설계서까지 작성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또 집중 진로 진학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담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혹시 학업 설계에서 교과 선택이 선택 과목 선택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안내해 주시면 제가 진로 진학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담임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에서 진로 상담부 그다음에 교육과정부와 협업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었고 작년에 실제로 이 교육과정부에서 하고 나서 이게 선택 과목 변경하는 학생들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진로 상담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생과 함께 만드는 나의 학업 설계라는 프로젝트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뭐 독창적으로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막 살펴보면서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이렇게 활동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로 수업 브랜딩이라는 것이 크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제가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서 저의 방향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진로 수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체험의 날에 캠퍼스 멘토와 함께 고교 학점제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부와 협업해서 이런 수강 시청 가이드, 학과별 선택 가이드까지 해서 학업 설계서 책자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진로생과 함께 만드는 학업 설계서가 이렇게 1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택 과목도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과목 명칭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학업 설계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수강 신청까지 연습해보는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를 쭉 구성해서 제가 진로생과 함께 만드는 학업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1학기 프로젝트 2개가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 프로젝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 관심 계열에서 좀 더 확장해서 학과
후보들을 좀 선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명칭이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라는 명칭의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자신의 진로 계열에 맞는 진로 역량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또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챗 GPT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에듀테크까지 스님들이 좀 하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에듀테크 관련 코스웨어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수업에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스님들이 효율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권유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티타임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모범생인데 그래서 조도현 스님이 이렇게 했던 AI를 수업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수업 듣고 나서 저는 여기에 꽂힌 한 가지를 한번 꼭 해보거든요. 그래서 티타임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 거기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그 중에서 본인의 어떤 진로 교육의 방향성과 진로 수업의 방향성과 맞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한두 가지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자료들, 뭐 이렇게 출판사에서 나온 자료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에듀테크 관련 코스웨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거를 일부 저의 수업에서 응용해보는 그렇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 했을 때 여기 프로그램의 진로 업체 프로그램의 에듀테크 GPT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해서 이 챗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챗 GPT에 대해서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해서 스스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좀 자신의 진로, 관심 학과를 좀 찾아보는 그런 활동. 그래서 입력 프로포트를 관심 학과를 찾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바로 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별로 활동을 하거든요. 컴퓨터실을 사용하면서 이런 영상을 개인적으로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 활동, 챗 GPT를 통해서 관심학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관심학과 후보군들을 좀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학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듬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모듬 활동이 이제 이 활동의 꽃인데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이제 해서 하나의 모둠의 성과 결과물을 만드는 이제 그럴 때에도 그냥 학생들에게 활동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면 학생들이 막연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할도 부여하고 활동지에 포함된 요소가 무엇인지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지도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활동지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멘토에 나오는 활동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듀테크 코스웨어 수업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발표. 학생들이 이제 모둠장에 발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 활동을 진행을 할 때에 이 학생들마다 이렇게 조금 활동에 참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젠보드를 통해서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올려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 마무리에서는 공유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활동지도 항상 도장을 찍어야 진로실을 나갈 수 있다. 해서 개인별 활동이지만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1시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이렇게 제가 교실 게시판에다 게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진로 수업에 이런 활동을 하였구나 라는 이제 어떤 광고 효과도 있고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활동을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중점 두고 하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인데 제가 했던 나브랜딩의 자기 이해와 그 다음에 학업 설계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관심 계열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맞는 어서와 진로는 처음이지 활동을 통해서 관심 학과의 어떤 후보를 조금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탐구 활동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수업에서 성실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
이런 인재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 수업 시간에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부에서 이제 항목별로 반영하는 요소 중에 물론 이제 내신 성적과 함께 교과 세특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주제 탐구 활동이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이제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 특히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키워드와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부 진로 활동 기록 또는 교과 세트 기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제시해야 되고 그 학생의 진로의 어떤 역량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친구가 수업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고 그다음 탐구 활동을 통해서 소관문을 발표했고 근데 여기만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확장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심화 확대 또 융복합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은 사실은 제가 올해 처음을 해보면서 이제 좀 시간이 부족을 해서 학년 말에 활동 계획서까지는 작성을 했는데 이제 활동 결과물 보고서는 작성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1학년 친구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2학년 때 가서 각 교과 또는 진로 활동 시간에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여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학년별로 제가 연계해서 올해 진로 창체를 담당하실 선생님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주제 탐구 활동이 연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또 활동지를 구성을 해서 주제 탐구 활동이 무엇인지, 그다음 주제 탐구 활동 단계는 어떤지, 그다음 주제 탐구 활동이 왜 중요한지 학생부의 어떤 기록에 대한 어떤 것들을 소개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에는 DBP나 리스라는 사이트에 어떻게 가입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찾는 것까지 사실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주제 탐구 활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시 수업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 계획서 예시, 그다음에 탐구 활동 보고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양식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 싱킹 활동지를 통해서 본인의 탐구 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이런 과정, 그다음에 계획서, 그다음 멘토링 활동지는 자신의 주제 탐구와 관련된 교과목 선생님께 꼭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멘토링 활동지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었는데 올해는 활동 보고서까지는 이제 도출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활동 보고서와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까지가 주제 탐구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제 탐구 활동 계획서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초반에 이 프로젝트 초반에 굉장히 꼼꼼하게 주제 탐구 활동의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탐구 활동 계획서가 굉장히 수준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구 활동 계획서 이게 뭐 크게 잘한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좀 해내서 저도 의외로 굉장히 놀랬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면 촉진자로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또 작성한 친구도 있어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수업 브랜딩에 있어서 이제 활용 정점은 학생부 진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교수기 일체화라고 했는데 저희가 교수 평기 일체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교재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진로 수업과 연결을 시켜서 기록까지, 진로 활동 기록까지 일체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진로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진로 수업이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4개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구글 소감문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소감문을 작성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 문구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문구에 예시 문구도 제시하고, 그럼 이 예시 문구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요렇게 양식이 이제 파일로 나오죠. 그쵸? 그럼 이제 1차로 학생들이 구글로 학생 소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양식을 바탕으로 이제 교사 의견까지 합칩니다. 합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문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문형에서 그냥 쓰기보다는
생성형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뭐 문장 다듬기 이렇게 하나 학생들이 쓴 문구와 제가 수정한 문구 단락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문장 다듬기 하면 굉장히 좋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제된 문구까지 해서 각 프로젝트마다 제가 이렇게 진로 활동 기록을 위한 자료들을 조금 누적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는 많이 하는데 이게 진로 활동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항상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진로 수업 진로 활동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12월 초에 이제 학생들 좀 확인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이 했던 진로 계열과 그다음에 학년 말 학업 설계서 이후 과목 선택 이후 또 본인의 진로 계열이 바뀐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작성했던 소감문은 반드시 학생 확인을 거쳐서 이제 담임들에게 이런 파일의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진로 수업의 꿀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진로 업무는 1년 프로세스를 월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교일 기준으로 저의 업무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꿀팁은 진로교사 진로 행사를 좀 월별로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스님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곤란이 생겼을 때에는 진로와 관련된 업무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지역의 진로 전담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좀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역 진로 전담 교사 네트워크에서 좀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신학기 워크숍에서 굉장히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진로 업무 중에서 꼭 전체 교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워크숍 시간에 안내를 하죠. 그러면 스님들이 진로부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 2월 달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도 제가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1학년 외에 2, 3학년들 선생님들은 진로 선생님이 아닌 교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방향성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를 활동지를 제작을 하지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칠판사의 진로 워크북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진로 행사 하고 있고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진로 업무들을 4월,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진로 상담의 꿀팁인데 일단 스님들을 진로 전담 교사로서 이 진로 상담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진로 상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워밍업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진로 상담 시작하지 마시고 담임들과 함께 학생이 먼저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그래서 진로가 고등학교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진로 상담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3학년 부와는 어떻게 진학 상담이 다른지, 그 다음에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 선생님과는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과 좀 더 차별화시켜서 진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로 수업 시간을 좀 수업 시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그것을 좀 계획서에 좀 명시를 해서 어떤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진로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수업 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학 상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로 진학은 1, 2학년 중심으로 이루고 그 다음에 3학년 진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부장님과 그 다음에 담임과 조금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로 상담 촉구표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학교의 경우에 따라서는 학기 말에 한 번씩에서 2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년 말에 한 번 결제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감 선생님 관리자와 함께 의논을 해서 학년 말, 학기 말 이렇게 조금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신청도 요즘에는 직접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의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 진학 전담교사로서 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진로 수업 10시간이고 평가 없으니까 꿀직이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교 이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행사 웬만큼 것들은 다 진로부 업무인 것처럼, 그리고 진로 수업 평가도 안 하는데 뭐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진로 전담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자.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하는 진로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웬만하면 이제 좀 협조하는,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당신은 어떤 진로 전담 교사가 되고 싶나요? 라는 어떤 질문을 멋있게 던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사? 괜찮은 진로 전담 교사로 남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오늘 이 시를 꼭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해서 뛰어나서 제 수업, 제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우리 진로 전담 교사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보였을 때 이런 진로교사로서의 전담교사로서의 인정이 좀 더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14기가 발령받고 있으니까 14년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로 전담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하나 꽃이 피어 무엇이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라도 열심히 해서 진로 전담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위치를 잡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좀 울림이 있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신학기 이제 새학기가 들어가는 데에서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잡게 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고등학교는 생기부로 이제 동기부여가 가능한데 중학교는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할까? 네,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진로 전담교사는 몸으로 진로교육,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로교사는 머리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진로 체험 중심으로 좀 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등학교는 최종적으로 진학을 목표로 해서 학생부 활동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어울리는지, 활동적인지, 연구형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험이긴 하지만 일단 수업에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중에서 중학교에서 해도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했던 거는 고등학교 수업 자료이고 중학교 자료는 학생들의 조금 이렇게 실제적인 또 경험, 흥미 이런 것도 위주로 해야 돼서 조금 내용을 여기에서 활용하는 거는 지금 고등학교 수업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을까. 다시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활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흥미 위주의 그런 수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학종 평가 요소에서 공통된 단어로 쓰이는 게 역량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좀 학생들도 역량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좀 그 역량이라는 단어를 확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량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할 수 있는 게 진로와 관련되어서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관심 진로 계열에 맞는 그 확장할 수 있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고, 사실 그래서 용어들을 학생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구글 소감문을 만들 때 그 역량까지도 사실 예시로 제시하거든요.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막연하게 했지만 내가 이런 역량이었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소감문을 제시할 때, 쓰라고 할 때 이렇게 역량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단어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역량이라는 걸 정의해
해보고 이런 역량들이 있고 나한테는 또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나의 관심학과나 내가 전공하고자 한 것에 필요한 역량들이 이건데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TT 여러분들께 좀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도 사실 오늘 이런 티타임에 강사로 제안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제가 뭐 잘하는 뭐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여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진로 수업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